어,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역함수에 도함수 나왔다 그러면 그냥 대놓고 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 인버스가 G 역함수가 나왔어. 근데 이놈의 도함수를 구해라. G 프라임을 구해라. 그러면 무조건 합성함수부터 가는 겁니다. F 합성 G는 X죠. 이게 역함수 서로 관계죠. 필충 조건이죠. F하고 G가 역함수면 이게 성립하고요. 이게 성립하면 F하고 G는 역함수입니다. 그때 얘를 양면 미분해서 겉미분, 속미분하면 F 프라임 G X G 프라임 X는 1이죠. 그래서 넘기면 G 프라임 X는 F 프라임 G X분의 1. 선생님 지금도 선생님 내가 이거 문제 다 풀어본다고 했죠. 그죠? 왜냐면 올해 발표하는 문제들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작년 재작년에 한 거 같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뭐 했던 거 계속하면 되는데 선생님은 양심적으로 그렇게 못한다고 했죠. 계속 새로운 문제를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도 문제 풀 때 10번 문제 풀면 7번 정도는 위에다 이거 쓰고 갑니다. 나는 지금도. 왜? 형태를 맞추는 거야 진짜. 그리고 형태가 진짜 중요해. 다시 말하면 항상 이렇게만 나와서 내 눈에 익숙하게만 나오면 땡큐인데 이렇게 인버스가 나올 때도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들 갑자기 헷갈려해. 뭐야?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 F 인버스 X 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얘랑 똑같은 건데 헷갈려 한다니까. 그리고 이 안에가 이렇게 나온다니까. F 인버스 X 이렇게 나온다니까. 순간 뭐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기본 유형들 적어놓고 아 이거 GX 자리에 F 인버스 들어가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 수학은 어다? 쉽게. 자 갑니다. fx와 gx가 아래와 같이 주어졌습니다. fx 자 뭐 나왔어요? 절대값 나왔다. 그럼 제 그래프를 개형을 파악하는데 첫 번째는 그래프의 특징을 파악한다. 근데 무슨 그래프? 절대값 기호가 있는 함수. 그럼 1차든 2차든 뭐든 간에 절대값에 들어갈 때는 항상 꺾인 점, 첨점이 들어간다. 그럼 그게 포인트라는 소리는 그 전부터 찾고 간다 소리입니다. 절대값 기호 아래가 0 되게 하는 순간의 y값이야. 그래서 어디 있어? 얘부터 잠깐 갈게요. fx가 요거일 때 얘가 0 되게 하는 스팟. 그죠? 해서 잠깐 미안. n이 0서부터니까 0, 1일 때서 규칙 그래프 한번 파악합니다. 0 대입해요. 그럼 얘가 0 되니까 x-1. 그럼 얘가 0 되게 하는 스팟에서 1,1. 그 다음에 그림. 얘가 0 되게 하는 스팟 3,1에서 그림. 2서부터 4. 그럼 얘는 이만큼을 한 텀을 해서 선생님 그림에서는 내가 여기다 뭘 그려놨거든. 근데 이게 잘 안 보인다 항상 이게. 1을 최대값으로 하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삼각형이 계속 반복된다는 소리겠죠. 그죠? 이겁니다. 자, 그리고 잘 봐봐. gx가 이렇게 돼 있어요.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인데 선생님 내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그렸습니다. 우선 하나는 맞아요. 뭐냐면 y절편이 픽스돼 있죠. 1이라고. 그러면 1 이렇게 돼요. 근데 과감히 이렇게 그려도 되나요? 선생님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gx 그리는데 y절편 1인데 이렇게는 안 돼?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렇게 풀면 좀 겹치는 데가 있고 좀 문제 푸는데 좀 힘들고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개똥 말이 안 되죠. 자, 우선 이렇게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안 된다고 했을 때 내가 왜 그래프가 정확하게 이렇게 된다까지는 못 구할지언정 이렇게는 죽어도 안 된다라는 것까지는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범위가 어디였어? 이거죠. x가 0보다 큰 것 같다. 그럼 아까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죠. y축 오른쪽만 보라 그랬잖아. 근데 y축 오른쪽에서 gx가 역함수 가진다고 했잖아. 근데 얘 같은 케이스는 감소하다 증가하잖아. 1대1 대응이 아니라고요. 역함수를 가질 전제 조건이 되지 않는다니까. 그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증가만 얘는 감소했다 증가하는데 이게 감소할 쪽이 이쪽으로 조금이라도 넘어오면 무조건 안 된다고.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1대1 대응이 되지 않잖아. 1대1 대응은 뭡니까? x축의 평행선 걷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게 1대1 대응이잖아. 역함수 가질 전제 조건. 근데 얘는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안 된다고요. 이것 때문에. 그죠? 여기까지라도 알아야 돼.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귀중한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서 여기 왔잖아. 정수한테 배우는 친구는 정확하게 좀 더 알아야겠지. 봐봐. 이게 또 왜 주어졌을까? 갑니다. gx가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인데
G 프라임을 내가 분석하니까 이렇게 했어요. 2x 플러스 k가 되죠. 그냥 미분 때린 거야. 그죠? 삼척 동자도 다 하는 미분 때렸어요. 그런데 x의 범위가 뭐였습니까? 0보다 커나 같죠? 그럼 얘가 뭐가 됐죠? 0보다 커나 같은 거죠? 그러면 G 프라임 x는 k죠? 근데 k가 뭐라 했어? 1보다 커나 같죠? 다시 말하면 뭐죠? 1보다 커나 같죠. 그러면 1보다 커나 같다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뭐라고요? G 프라임 x가 양수라는 거잖아. 양수라고. 도함수가 양수라고. 우리가 앞에서 했잖아. 뭐야? gx는 증가잖아. 어디에서? y축 오른쪽에서. x가 얼마나 크거나 같은 쪽에서. 증가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거는 얘를 해석 못한 거잖아. 뭔지 알겠나? 그래서 이 범위에서 뭐다?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그래프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답안지 형태는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훈련하고 공부하는 단계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알 때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매번 문제 풀고 새벽 2시, 3시까지 앉아서 공부하고 하는 게 이런 것도 찾고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건 답안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냥 안냐문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더 난이도 있는 학교에서, 지금 내가 숭실대라서 그런데 더 난이도 학교에서 이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게끔 할 때 그림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이러면 너무 어려워서 제가 못 풀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했는데 교수가 한번 부르긴 하겠죠. 이 새끼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 한번 뭐지 이 새끼? 부르긴 할 거 아니야. 그죠? 신기해서 구경하듯이. 우리는 정확하게 합시다. 당당하게 대학생 됩시다. 오케이? 앞으로 선생님이 이런 거 수두빽빽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지금 뭐 지방에서 지금 다 수업 듣는 친구들도 그죠? 내가 항상 자신 있게 봐. 요즘에 유튜브도 많고 뭐 많잖아.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 수련술 강의 많잖아. 그럼 똑같이 봐봐. 숭실대학교 2, 4학년도 기출 문제 보시란 말이야. 영상 해서 봐. 난 항상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나는 정말 잘한다고. 난 진짜 그런 자신감이 있어. 잘해. 정말. 여러분들도 그 열정 꼭 따라오시고 믿고 하세요. 딴데 봐봐. 이렇게까지 설명한 데가 흔치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GX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얘의 y는 x에 대한 대칭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1에서부터 시작해서 0,1이니까 1,0로 가잖아. 네, 쭉. 그래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제 그거는 이제 문제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죠? 증가와 감소를 구하시. 얘 우선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대략적인 그래프도 지금 이렇게 0서부터 2, 2서부터 4, 그 마지막에 2n부터 2n 플러스 2까지. 그래서 가운데 좀 이따 기점이 되겠지만 2n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갑니다. 1번. 그러면 그림 내가 잠깐 따온 거고요. 자, 그래서 주어진 함수 얘의 1번. 얘의 2n서부터 2n 플러스까지 ux의 증가와 감소를 갖다 조사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또 하나 산수적인 팁. fx식 잠깐 적어놨고요. gx 적어놨어요. 그리고 hx가 g의 인버스, 역함수라는 거 잠깐 적어놨고요. 그럼 ux다라고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hx 빼기 fx잖아. hx 빼기 fx인데 아까 선생님이 말했지만 수학은 쉽게 푸는 게 잘하는 거라고요. 여기에서 지금 몇 명의 친구들도 얘를 또 구했다. 이게 뭐죠? G 인버스죠. 선생님이 딱 대놓고 얘기합니다. 수능 수학과 수인원술에서 정말 딱 눈으로 봤을 때 풀 수 있는 예를 들어 y는 fx는 2x 플러스 3. 근데 얘 인버스가 뭐 역함수가 f 인버스 3을 구해라. 그러면 솔직히 얘는 그냥 우리가 바로 계산해서 할 수 있잖아. 이런 거 빼고는 역함수 관련된 문제에서 역함수식을 레알 구하는 것은 없다.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고요. 그럼 y는 하고 되어 있는 것을 x는으로 바꾸는 게 역함수 구하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푸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고요. 그럼 뭐 갖고 문제 푸는 겁니까? 역함수의 성질 갖고 문제 푸는 거야. 역함수의 성질은 바로 뭐죠? y는 x에 대칭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뭘 말하는 거야? f2가 3이다. 그러면 f 인버스 3은 2다라는 거. xy 바꾸는 거죠. 조금 더 확장팩으로 얘기하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정의역이 치역으로, 치역이 정의역으로 바뀐다는 소리고. 다 싹 다 바뀌는 겁니다. 그죠? 했을 때 선생님 지금 말하는 요는 뭐냐면 역함수 관련된 문제에서 역함수식을 레알 구하는 것은 거의 없다. 흔치 않다. 어려운 것은. 복잡한 건 진짜 더 없다. 얘도 이렇게 그냥 가는 겁니다. hx랑 놓고 가는 거예요. 함수식 구하지 말. 선생님 얘가 2차니까 뭐 근호가 나오긴 하는데 루트에서 하면 나올 수는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한다? 이 문제 제 시간에 풀지 않고 가겠다는 자신만의 강한 의지를 표출하는 겁니다. 숭실대는 뭐 나를 닮기에는 작은 학교지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사이즈를
하고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학교도 받아줄 생각이 없었는데. 자, 해서 뭐냐면 hx 그냥 그대로 놓고 쭉 가시는 거죠. hx 그대로 가, 그대로 가. 근데 범위를 어떻게 나눈 거야? 2n 플러스 1을 기점으로 나눈 거 아니야? 왜? 여기 아까 했지만 근원에 0대기 하는 걸 찾았으니까 기점을 하니까 2n 플러스보다 작은 쪽, 2n 플러스보다 큰 쪽 해서 나올 때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그냥 나온다,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그냥 나온다 갖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했어 그냥 ux가 이렇게 hx 그냥 그대로 가라니까 그냥 가. 그럼 미분 때렸어. 왜? 증가함수 한다며? 그럼 얘 도함수의 부호를 따져야 되니까 당연히 미분했어. 근데 hx 아주 잘 몰라. 그냥 h'x로 놔. h'(x, h'(x). 뒤에는 산수죠? 뭐 여기 2n-1 어차피 상수니까 날아가고요. 이렇게 됐잖아. 여기서 이제 뭐죠? 얘의 부호를 따지는데 이 식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는 것이 h'(x-1), h'(x 플러스 1인데 요 범위에서 잘 봐봐. 선생님이 아까 그랬지. 역함수 하는데서 제일 처음 하는 것은 도함수의 역함수. 그러니까 역함수의 도함수 할 때는 뭐라고요? 이거라고 합성함수. 이거. 그냥 그대로 미분 때렸어. 그냥 이거잖아. 그럼 h'(x가 이야 지옥 갈 뻔했어. 이거 빼먹었어. 그죠? h'. 빼먹었다. 그죠? 겉미분, 속미분이 날라갔어. 그죠? 이거야. h'(x). h'(x는 여기 넘겼죠. 근데 잘 봐봐. 이 상태에서 예. 왜 h'(x가 0과 1 사이라고 선생님 단정 졌지? 누가 얘기했어? 왜 그렇죠? 수현이. K값의 범위 때문에? 여기 K가 없는데? 아까 선생님이 했던 거 이거 있죠? G'(x가 1보다 크다죠? 자, 이거 그대로 갑니다. 넘어오는 순간 까먹지 않았죠? G'(x가 1보다 크다고요. 아까 선생님 잠깐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 형태를 자꾸 보려고 하라니까. 뭐냐면 G 쓰고 뭐 따옴표 같은 거 하나 쓰고 괄호 쓴 거 안에가 뭐가 있던 간에 얘가 전체가 1보다 크다니까.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hx가 들어간 것 뿐이야. 어쨌든 G' 괄호 얘가 뭐라고요? 1보다 크다니까. 그럼 이 전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 1보다 크다. 머릿속에 생각해봐. 잘 모르겠으면 2라고 생각해봐. 그럼 2분의 1, 3이라고 생각하면 3분의 1. 무조건 1보다 작잖아. 분모가 1보다 크면 전체적으로 뭐야? 1보다 작아지잖아. 그렇구나. 그래서 뭐야? H'(이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 양수였으니까 0보다 크다고. 그럼 H'(x가 뭐야? 내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2분의 1이라고 생각해봐. 2분의 1. H'(x를 2분의 1이라고 생각해. 그럼 뭐야 얘? 음수지. 얘 뭐야? 양수지. 됐네. 증감 나타나고 했잖아. 도함수, 역함수를 구해서 산수 계산한 게 아니라고. 얘는 음수잖아. 이제 그래서 이거죠. 이거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답안지를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 범위에서는 얘가 음수니까 감소. 그죠? 지금 이 그래프가 아니야. 그죠? 합성된 거야. 그죠? 그 그래프니까 감소. 그 다음에 UX는 뭐다?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원래 선생님 좀 전에 지금 얘가 왜 1보다 0과 1 사이지라고 해서 그 질문했을 때 맞추면 5,000원이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승현이가 벌써 딱 먼저 얘기해서 좀 날아갔는데 선생님이 이제 수업시간 이런 거 가끔 해. 그냥 바로 뭐 다음 달 뭐 수강료에서 까줄게. 이건 뭐 어머니가 좋은 거지 너희가 좋은 게 아니잖아. 그지? 지금 여기 자, 바로 가져갑니다. 하나 더 질문할게요. 문제 보는 눈 사고를 깊게 우리 뇌가 이렇게 순두부처럼 이러면 되면 안 돼. 그죠? 이렇게 돼야겠죠. 그죠? 생각을 많이 해야 주름이 생기는 거야. 쌤이 지금 여기 판서 그림 중에서 다른 색깔로 조금 강조해 놓은 게 있어. 분홍 색깔. 이상한 점이 뭐가 있을까?
분홍 색깔이 뭐죠? 범위죠, 범위. 그렇지. 정수가 실수했네. UX가 어쨌든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왔어, 이 범위에서. 근데 얘를 미분했는데 왜 등호가, 선생님이 깜빡했네. 등호가 날라갔어. 왜 등호가 빠졌죠? 수능 아까운데 어떻게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자, 수능상에서 이런 게 티가 안 나겠죠. 근데 아까 선생님 늘상 말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 잘 표시해 두세요. 나중에 이제 영상을 보시면 하면서 이걸 강조 표시하시면서 여기다 등을 쓰면 안 돼. 왜? 미분 불가능한 데잖아. 2n을 대입해봐. 여기 그러니까 2n이라는 것이 2n 플러스 2가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생각해봐. 그냥 이거 2n 플러스 1만 생각해봐. 여기다 2n 플러스 2n 플러스 대입해봐. 그러면 2n 플러스 2n 플러스 대입할 때 h 프라임 2n 플러스 1 대입, 이거 선생님이 h 프라임 2n 플러스 1의 값을 대입한 것을 그냥 선생님이 별표라고 생각할게. 별표 빼기라고 별표 플러스 1이 어떻게 같아질 수가 있어? 같아질 수가 없다니까. 그럼 이건 우리가 극한 형태로 따지면 얘 왼쪽에서 당근 오른쪽에 좌극한 우극한 값인데 같아질 수가 없다니까. 그게 뭘 말하는 거야? 뾰족점 같은 데서는 왼쪽에 다가오는 접선의 좌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와 오른쪽 다가오는 좌 우분 미분계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다르다는 거잖아. 다시 말해서 도함수에서의 이 스팟에서의 함수값은 없다는 거야. UX는 모르겠는데 U'에서는 도함수라고 말할 그냥 U' 하나의 또 함수라고 본다면 이 함수에서 그 스팟에서의 함수값은 뻥 뚫려 있는 거야. 없다고요. 근데 여기다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어설프게 알아서 그냥 이것도 안 썼고 얘도 안 썼었어. 그러면 뭐 오히려 문제가 안 될 수는 있어. 그죠? 그냥 이렇게 했구나. 근데 솔직히 이렇게 나눠놓고 이 범위 안 쓴다는 것은 우리가 습관적으로도 잘 하기가 쉽지 않죠. 논술에서는 더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훈련하다 보면 당연히 fx를 나눠서 gx와 hx로 나눴어. 어느 범위에서 fx다, 어느 범위에서 뭐 gx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범위 나눌 거란 말이야. 그럴 때 이런 것도 조심하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상위권 대학에서는 동점자가 발생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거에 다 본다는 소리죠. 아시겠습니까? 알겠죠? 논술은 부분 점수가 있잖아. 감점되지 않고 딸 수 있는 점수는 다 따시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숭실대, 숭실대 아주 어려운 학교는 아니고라고 해도 지금 이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 엄청 많이 찾았습니다. 그죠? 예, 범위 같은 거 찾는 거, 왜 부등호가 빠져 있는지, 아까 fx 빼기 gx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요거에 의해서 얘가 1보다 크니까 전체적으로 1보다 작다. 그래서 대입하니까 음수, 양수에서 이 범위에서 감소 증가. 감소 증가만 따지라고 했으니까. 그죠? 여기까지 하면 enough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거고 항상 이 다 그죠? 이렇게 딱 마침표 치고 나간 기존 친구들 다 아시죠?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UX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이 1001개, 아까 제가 말했지만 1001개, 2020 몇 개, 무조건 뭐 하는 거라고요? 규칙 찾는 거야, 규칙. 알겠죠? 자, 근데 그래프적으로서 그 규칙 찾는다? 주기성이죠. 식에서 규칙 찾는다? 일반은 찾는 겁니다. UX가 X축의 교점, 즉 UX는 0이란 뜻인데 이거 자체가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기하를 갖다가 방정식으로 대수로 갖고 오는 거죠. 교점이라고 하는 건 기하인데 방정식화 있습니다. 근데 이 방정식을 다시 UX가 0이라는 것은 UX가 바로 뭐였냐면 HX 빼기 FX는 0이었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 다시 어떻게 한 거야? 그렇다면 HX하고 FX가 서로 같다. 기하에서 대수로 다시 기하로. 그럼 이 뜻은 뭘 말한다? HX와 FX의 교점을 구하라 라는 소리야. 근데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몇 개라고 해서 그냥 교점의 개수만 갖고 내가 따진다는 소리입니다. 교점의 값, X값은 중요한 게 아니고 교점의 개수만 따진다는 소리야. 개수. 그죠? 오케이. 그러면 그림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돼? 1, 아까 여기서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0,1에서 시작했으니까 무조건 1,1에서 시작하잖아. 그리고 그림이 이렇게 가잖아. 그죠? 이렇게 갔을 때 하나 먹고 지나갈 때 무조건 뭐가 되죠? 페어.
쌍으로 먹고 가죠. 짝수로 먹고 갑니다. 그죠? 두 개씩 가니까 여기서 몇 개 쳐야 되는 거야? 500개의 쌍으로 되는 소리죠. 500개 쌍.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개수 구하는 것은 그죠? 2서부터 시작해서 4까지 해서 얘가 첫 번째 그러면서 500개다 그러면 얘 1000. 뭐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럼 1000 되고 그다음이 1002서부터 1004인데 자 봐. 기점을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 멘트로 잘 쓰시고요. 그럼 내가 얘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한다? 이제 산수 계산해야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도 완전 결정탑니다. 여기서 시간 다 잡아먹고 결국에 막 틀리고 막 답 못 구해서 가고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처럼 하고 수능장에서도 이렇게 하면 15초 컷이야. 15초 컷. 10초 컷이야. 10초. 자, 그리고 선생님이 진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꼼수입니다. 꼼수. 딱 봐서 답 나오고 막 하는 거. 이거는 선생님이 조금 더 내가 잔인하게 얘기해서 뭐 인강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봤을 때 자, 보면 딱 답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라고 하는 거. 그런 선생님이 살인자라고 해요. 살인자. 생각의 사고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정확한 개념과 원리를 알고 하면 꼼수 쓰는 것보다 더 빨라집니다. 더 빨라져요. 선생님 말 믿고 잘 따라오세요. 물론 일정 부분 외워야 되는 공식이나 이런 거 있지만 쓸데없는 공식, 예를 들어 막 3차 함수 공식에서 비례 공식이라든지 막 이런 거 하지 마. 제발 이런 거 좀 하지 마. 그리고 선생님 내가 23년 했다니까. 웬만한 거 내가 모르는 게 어디 있겠니. 근데 내가 왜 말 안 해주겠니. 너희들 헷갈리고 하는 거야. 나 예전에 처음에 첫 장기 한 5년 7년까지는 그런 거 진짜 겁나 많이 했어. 니들 이런 거 모르지? 풀이를 갖다가 막 그냥 포르쉐 같은 페라리 같은 그런 풀이라는 거야. 모르지? 막. 근데 그거 뭐야? 내 잘하는 척 하는 거지 시험장에서 쓸 수가 없어. 아반떼, 소나타 같은 풀이를 해야 되거든. 누구나 항상 접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죠? 자, 해서 여기 했잖아. 근데 선생님이 좀 어떻게 했냐면 아까 말했지만 요거 1001, 1003을 기점해서 요 그래프에서 1001. 자, 선생님이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요 그래프야. 요 그래프에서 1001을 대입했을 때 1보단 작아야죠. 그러니까 밑에서 그래야 두 개 만나잖아. 근데 1003을 대입할 때 여기 만나서도 안 돼.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먹잖아. 그럼 여기서 하나 먹고 여기서 하나 먹고 플러스 하나 돼서 1002개가 된단 말이야. 양쪽이 또 페어가 돼서. 그럼 뭐야? 얘보다 위에 있어야겠죠. 그럼 위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이거 갖고 요거씩 만드는 것도 만만치는 않아. 그러면 H1001에서 함수값은 1보다 작아야 되고 요거 여기. 그다음에 H1003에서의 함수값은 1보다 커야 돼.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알았어. 그럼 내가 얘하고 얘를 연산을 어떻게 하지? 자, 그럼 자 간다. H1001은 함수 여기 나와 있어. 함수 여기 나왔지? H가 뭐였어? G 인버스네. 그럼 G 인버스 1001이야. 정수 뻥쟁이. 역함수식 진짜 제대로 구하는 거 없다며. 근데 이거 1001값 구해야 될 거 아니오? 뻥쟁이. 있나봐라. 내가 다음 주부터 내가 오나봐라. 엄마한테 얘기해서 환불해야지. 자, 그래서 Y는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인데 뻥쟁이. X 플러스 2분의 K 완전 제곱해서 1 마이너스 4분의 K에서 넘겨서 루트. 1001 대입하고 수학은 쉽게 하는 거라며. 뻥쟁이. 막 이러면서 아니야. 아니라고. 무조건 선생님이 내가 정의. 그 다음에 원리. 역함수 뭐라고요? Y는 X의 대칭. 합성했을 때 X 된다니까. 그럼 잘 봐봐. 너희들 이 뜻이 뭔지는 아니? 이게 성립한다는 게 뭐야? 들어간 게 그대로 나온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게 성립하면 F하고 G가 역함수라는 소리지. 그럼 이거는 F합선 GX는 X야. 이건 무슨 관계야? 부적절한 관계? 뭐야? 바로 대답 못하면 안 돼. 그냥 외운 거고 그냥 수학을 겉으로 한 거야. 얘도 뭐야? 역함수잖아. 들어간 게 그대로 나오면 역함수라니까. 그럼 얘한테서의 F 인버스는 뭐야? G2X야. 아니 X만 봐. X만. X가 여기로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잖아. X가 3 이러면 여기로 들어가잖아. 3. 근데 3이 나왔다니까? 3이 들어갔는데 3이 나왔다니까? 그럼 요 함수가 얘랑 역함수라고. 이렇게 확장팩으로 볼 수 있어야죠. 그러면 제대로 알면 이런 게 보인다니까?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함수가 이 안에 아까 그래서 그랬잖아요. 선생님 형태 봐. 형태.
앞으로 선생님 수업 들으면 그죠? 이렇게 보는 시야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눈에서 계속 선생님이 새로운 렌즈 껴준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역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과 정의라니까 누가 얘를 갖다 연산하고 있어. 대학 안녕 이렇게 되는 거야. 반갑게 헬로우가 아니고 굿바이 안녕이 되는 거야. 화사 가서 굿바이 하고 있다. 잘 가. 옆에서만 그 누구야 그 남자 배우 같이 해주고 있나. 잘 가라고. 갑자기 박정민이가 가라고 하고 있다니까. 응? 이거 봐. 선생님 내가 진짜 남자인데 이거 색깔까지 다 이쁘게 바꾸면서 여기에다가 H 1001에다가 여기다 뭐 하라고? G로 합성하라고 이렇게. 그럼 얘가 서로 역함수니까 해서 뭐야? 그냥 1001 뚝 나오잖아 그냥. 그럼 여기는 G1이잖아. 그럼 여기도 똑같이 G를 합성해. 어? 그럼 얘도 뭐야? G하고 H가 역함수니까 그냥 1003 그냥 나오잖아. 1003. 여기 G1이잖아. 근데 여기도 G1이고 G1이잖아. 근데 G1이 뭐라고요? 1001보다 크고 G1이 뭐라고요? 1003보다 작다니까? 근데 G1은 뭐야? 여기 있잖아. G1. 자, 우리 개나리 반 친구들. 초등학교 3학년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산수됐자 일단 1을 대입하라니까. 1. 어? 그 뭐가 되는 거야? G1. K 플러스 2잖아. K 플러스 2가 1001과 1003. 이거 부등식. 아, 부등식이다. 초 4 됐다. 초 4. 그냥 양쪽에 20 빼줘. 이게 답이잖아. 나 뻥정이 아니지? 역함수 관련된 문제에서 얘 역함수 거짓말쟁이 이거 진짜 A 함수값 구하는 거잖아. 그럼 함수값을 구하는 거잖아. 함수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함수식 나왔으니까 이게 함수식 나온 거 자체가 힌트네. 그럼 조금 더 샤프심이나 시간이 있겠지만 심호흡 한번 하고 산수 계산하면 되겠네가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시간과 그런 노력을 당연히 수학은 실수. 여러분들이 이번 중간고사 실수해서 틀렸어요. 당연하죠. 실수해서 틀리게끔 산수를 했으니까 어떻게 한 거야? 산수를 많이 했다는 소리죠. 여기서 노년역 가는 게 바로 길 건너 가는 방법도 있지만 부산역 찍고 가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야. 운전을 많이 하면 사고 날 확률이 높은 거 아니요? 산수를 많이 하면 틀릴 확률이 높은 거 아니요? 그걸 실수라고 하는 아름다운 단어로 포장해 놓은 거잖아. 가만히 봐. 그죠? 그게 여러분이 그동안 봤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죠? 다음 시간에 또 할 거고요. 쌤이 중간고사 때는 쉬었었어요. 한 주 쉬었었습니다. 시험이 많을 때. 근데 기말고사 때는 원래 거의 잘 안 쉬었었습니다. 안 쉬었어서 이번에도 그냥 기말고사 때는 안 쉬고 그냥 수학 계속 할 겁니다. 왜냐면 이게 수학 내용 자체가 기말고사에 다 도움이 될 것 같아 당연히 돼서 선생님 그렇게 교재를 짰고 해서 기말고사 때도 수업을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주겠죠. 6월 마지막 주에도 당연히 수업을 할 텐데 왜냐하면 7월 마지막 주에도 선생님이 수업을 못해요. 그때 선생님 여러분들 사관학교 시험 보러 가라고 해서 선생님 다음 주에 뭐 하나 나눠줄 겁니다. 사관학교 무조건 가서 다다음 주에 접수인데 접수하고 다 시험 봐라 라고 해서 그게 하필 매년 7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사관학교가 시험 봅니다. 육사에서 공사. 선생님 저는 군인 될 생각이 없는데요. 가 아니고 서울에서는 선생님이 서울에 있을 때 인천 왔을 때 좀 놀란 게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고3들은 그냥 당연히 수능 전초전으로 사관학교 시험을 다 봅니다. 문제가 너무 퀄리티가 좋아서 수학 100번이고 30년 똑같고 시험 범위 똑같고 그래서 전초전으로 다 가서 시험 보고 그 실전 감각 그 시험장에서 그 몇천 명을 모아놓고 여러분들 위해서 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관학교 내가 매년 우리 학원에서 다 가서 시험 보라고 하는데 7월 마지막 주에는 어쩔 수 없이 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월 마지막 주에 수업을 할 겁니다. 그럼 뭐 내용이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능 수학이랑 뭐 당연히 연결되죠. 그래서 혹여나 내가 내신 조금 더 관리를 해야 돼요. 저 교과 전형도 한 2장 정도는 써야 될 것 같아요. 3장 정도 해서 내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빠지죠. 빠지는 친구는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 시험 끝나고 선생님 영상 저 어떻게 하는지 풀이 방법 알잖아. 디자인하고 내가 막 질문 핑퐁 치고 쓰고 내 설명 듣고 그대로 해서 써서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다 1대1로 첨삭해 줄 테니까 아시겠죠? 수고 많았어.